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명 추가 확진돼 엿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금지되고요. 망사형 마스크도 부과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인데다 대다수가 마스크 착용을 잘 따르는 상황에서 과잉 행정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달간 더욱더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료 환불 요구 등이 있었죠.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죠. 자,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료 환불 등이 요구됐습니다. 일부 시도자치단체에서는 2021년 예정됐던 고교 1학년까지의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이조차 시행이 어려운 곳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 김성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때문에 연휴에도 그렇고 연휴 끝나고도 그렇고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민들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참 어떻게 도움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고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해 얼마 정도 내는 겁니까? 네, 그 급지별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수업료가 34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34만 원이고요. 아, 분기별로요? 네, 학교 운영비가 7만 원. 그래서 4분기에면은 수업료 같은 경우는 136만 원이 소요되고요.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2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 입학금이라든가 교재비는 또 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총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이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164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에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 경과를 들여다본다면요. 그 교육부 교육자원정책과에서 아마 2019년 7월 22일 날 추진 계획을 알리고요. 그래서 아마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은 고등학생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건데. 네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OECD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는 나라였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막차를 탄 셈인데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헌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했다가 아마 이제 기본교육법이 바뀌면서 초중등교육법으로 아마 이제 이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수업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 아마 고등학교는 그 의무적으로 학교를 진학을 안 해도 예. 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과 아마 이제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저는 앞으로는 모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사임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 네. 예. 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의미와 책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무상교육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업료와 그다음에 그 학교 운영비를 예. 포함한 그 입학료, 그다음에 교과서 대금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입학금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정도가 되는데 뭐 처음 입학할 때 내는 거니까요. 예. 적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교재비 같은 경우도 매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9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틀에서 수업료, 입학료,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수업료부터 입학료, 교과서 대금 다 지금 지원이 되는데 네네네. 이게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포함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64만 원을 포함한 예. 전체적인 비용이 한 174만 원이 가계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조금 전에 좀 말씀 나눴지만 내년까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에서처럼 이 수업료 반환 등의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부 지자체에서 아마 교육청 상대로 예. 반환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 3학년은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 중이고 아직 시행 전인 1학년에 대해서 조기 무상교육 확대 시행 요청이 있었던 건데 경기도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국적인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와 전북 도교육청이 아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그쪽 그 교육청으로 아마 이제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그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2학기에 조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아마 10군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학년 무상 주식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또 아마 3군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충남, 제주. 예. 그다음에 경기 전북만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전북도 앞으로 그 1학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의회에서 이 조기 시행을 요청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직접 추경 심사에서 건의도 하신 겁니까? 네, 제가 경기도 교육청이 제가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방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말씀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고통도 함께 도에서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요 추경심사 과정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평생교육위원님께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는 도민들의 요청과는 달리 1학년 조기 무상교육 도입이 좀 어려워졌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아마 4천억 정도를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아마 의지는 우리 어느 누구보다 의지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진짜 하고 싶고 시행하고 싶은 생각은 진짜 굴뚝 같지만은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대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좀 빠르지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에 대해서 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뭐 아마 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들여다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재정적인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학기에 무상교육 들은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4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한 몇백억 단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 학기에 1학년만 지금 조기 시행했을 때 805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한 학년을 1학년만 친다고 했을 때 1,600억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좀 힘들다고 보면 2021년에 그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변경 없이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제 뭡니까 이 법이 그 관련 법이 우리가 제가 그 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교육지방재정법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교육지방재정법. 그 예산을 지금 국가에서는 확보를 해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시행은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교 교육 등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하반기 계획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그 저출생으로 인하여 인구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 교육만큼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은 경기교육과는 직접적인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정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의원으로서 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일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 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김성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이 옆구리와 겨드랑이 주변에 늘어진 살들을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는 측면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의 옆 라인을 살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는데요. 또 지난 연휴 내내 쉬시면서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이 먹었죠.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맞습니다. 그래서 뱃살, 옆구리살을 군살찌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작 통해서 군살 빼는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쉬면서 많이 먹었어요.
묶어놓았더니 허리둘레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오늘 동작으로 군살들을 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단 제대로 따라 하셔야겠죠? 네,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양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작해 볼게요. 양팔, 어깨 일직선상으로 수평 향해 쫙 펼쳐볼게요. 쫙 펼치고. 그렇죠. 그리고 왼손을 바닥을 짚어볼 텐데요. 예. 점점 왼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왼 팔꿈치도 바닥에 댈 수 있도록. 네, 팔꿈치 90도 구부려서 왼손 바닥과 왼 팔꿈치가 양 바닥에 다 닿을 수 있도록 예. 점점 왼쪽으로 상체 숙여볼게요. 그 상태에서 네, 오른손을 오른쪽 귀 45도 옆으로 가져가셔서요. 그렇죠. 상체 왼쪽으로 숙여내면서 오른팔 쭉 뻗어볼게요. 그렇죠. 예. 자, 이때 오른쪽 측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계속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길어졌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손 쭉 뻗어내면서 그렇죠. 계속 호흡 이어가실게요. 이때 가슴이 바닥 쪽을 향하지 않게 네. 가슴 계속 천장 향할 수 있게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깊은 호흡 10초 이어가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점점 왼손바닥 바닥 꾹 밀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떠신가요? 허리도 굉장히 땡기고 네. 옆구리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인데 엉덩이가 자꾸 뜨는데요? 네. 주의하실 점은요. 예. 엉덩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계속 내 의식을 엉덩이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도 꽤 오래 배우다 보니까 문제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엉덩이가 뜨면 안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뜨면은 그냥 옆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엉덩이는 바닥에 꾹 무겁게 누른 상태로 이 동작 진행하셔야지 측면이 바르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 분들 옆구리살 늘어났을 텐데요. 이 동작 따라 하시면서 군살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유튜브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동작 따라해 보시고요. 이분은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2000년 이전에 가입해 20년 이상 묵혀둔 오래된 개인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은퇴 후 돈 관리 걱정이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축 금액에 따라 세금 등 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저축 상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간혹 2000년 이전에 가입해 20년 이상 묵혀둔 오래된 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편리상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된 지금 해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자, 오늘 이 구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오래된 연금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또는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에 뵙는데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 그냥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 나눴지만 좀 탁 트인 카페 같은데 종종 가셨다고. 요즘 카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 야외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있는 카페들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사람도 많지 않고 예. 야외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감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예. 그런 카페들을 요즘 찾아가지고 예. 좀 남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도 한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가볼게요. 명절에 가족분들 만나면 가족분들이 돈 어떻게 버냐, 어떻게 모으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예.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 노후 걱정 이야기들 또 제가 그렇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예.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금 상품만 해도 살짝 어려워지긴 하는데 구개인연금 이게 뭡니까? 원래 이제 뭐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 판매되기는 시작했는데 예.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앞에 구자라고 붙인 거예요. 편리상 그냥 이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 상품?
저축하면 한 그렇죠.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정확하면 2001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개인연금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언제부터 판매됐냐면 1994년도부터 2000년도 12월 달까지 많이 판매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했냐 그러면 스스로 가입한 사람보다 회사에서 네가 저축 10만 원 하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 매칭해 줄게. 이런 형태로 급여에서 약간 보충하면서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지원해 주니까 가입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이제 계속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신규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그렇죠. 2000년도까지만 판매가 됐으니까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저축금액의 소득공제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서 이제 계속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뭐 저 보자마자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길래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구개인연금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회사에서 20년 전에 뭐 가입하면은 좀 지원해주겠다 해서 가입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꾸역꾸역 그냥 부어만 오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봤더니 한 5천만 원 넘게 쌓여 있으시길래 그게 꽤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니까 이거 해지해도 되느냐 이 질문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크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50대 초반이시길래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가 아니면 무조건 유지를 하셨다가 퇴직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하시더라도 퇴직하시고 나면 하시라고 일단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이 상품이 이제 혜택이 일단 많습니다. 일단 국내에 이제 판매됐던 상품 중에서 소득공제, 저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면서 동시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납입 여력이 되면 이거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면 매 분기마다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 연간 1,200만 원까지 저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축금액을 전부 소득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산 역산해보면 연간 한 180만 원, 월 한 15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축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득공제 한도만 채우겠다고 연간 한 180만 원 정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축 여력이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공제 한도 넘어서도 저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제가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좀 가능한 많은 금액들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중도 해지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55세 넘어가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퇴직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드렸어요. 아니 굉장히 좀 좋은 상품이다라고 느낀 게 저축금액을 소득공제도 해주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또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판매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금액에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세액공제 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이 한 3.3에서 5.5% 뭐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일부는 내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또 연금 받을 땐 세금을 안 내니까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90년대 가입한 상품이면 가입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연금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좀 잊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냥 지금 이제 90년대 가입했으니까 이미 가입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 부터인데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55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연금 수급 조건이 아직 나이가 안 된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이자 소득세가 15.4%를 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모여 있는 돈 중에 15.4%를 또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중도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세제상의 불이익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연금 수령할 때까지는 좀 버티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 수령할 때 그래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또 뭐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되는지 좀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가입자가 퇴직을 갑작스럽게 하거나 자, 다니던 회사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서 중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에 해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 해당되면 그때 해지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데 6개월이 또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게 있군요 또. 넘어가 버리면 또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해지 사유가 뭐 퇴직을 하고 목돈이 바뀌어서 갑자기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게 낫고요. 안 그러시면 이제 55세 넘어가셔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데 연금 받으시는 분은 이제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퇴직 전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야 이거 해지하면 세금 안 내라고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해지하시려면 6개월 이내 하시고 아니면 연금 형태로 55세에 받으시는 게 좋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871번님께서 그린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해지가 나을까요?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2년 후부터 연금 대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가능하면은 연금 형태 수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외인 연금의 상품 이름은 회사마다 좀 다양하니까 국외인 연금에 해당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뭐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뭐 해지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전부 이자 소득으로 보고 15.4%의 세금이 또 부과가 되고요. 또 2천만 원 넘으면 그 뭐 종합과세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니까 해지하는 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8636번님. 대한생명에서 2000년 가입한 교직원 드림연금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받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셨으면 이게 증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증권에 보면 연금 수령 방법들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가지고 증권을 한번 재발급 받아보시면 그 연금 수령 방법이나 형태들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상품명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는 그 다양한 금융회사마다 상품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증권을 일단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권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6030번님,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데 구 개인연금저축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연금저축 상품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아시는 거 보니까 뭐 연금 지식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구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개인연금을 현재 운영 중인 금융회사로 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이전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보험이나 신탁 형태로 가입하셨던 분,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요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증권사 쪽으로 옮겨가지고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펀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기존 보험 상품의 최저 보증금리나 아니면 확정금리를 얼마를 보장해 주는지 금리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금리가 높으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변동금리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보증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전하실 때 그렇게 이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펀드로 바꾸실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예. 펀드 증권사로 옮긴 다음에 펀드 투자하시려고 하면 펀드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러면 펀드를 투자하실 때 뭐 특정 지역이나 뭐 섹터에 딱 집중된 거 하시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예. 노후 상품이라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나 지역에 분산되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들을 하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뭐 연금뿐만 아니고요. 은퇴 후 재무 상담 고민이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24번님. 15년 정도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기존 공무원 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불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40대 후반인데요. 개인연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은 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연금소득세가 부담스럽거든요. 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연금 가입할지 여부를 물어보신 게 그냥 개인연금 중에 세액공제 혜택 있는 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 1,200만 원은 월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월 100만 원 정도 연금 꾸준히 받으시려면 붙는 금액도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저축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연금 수령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게끔 예. 만 연금 수령하시면 합산과세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3.3에서 5.5% 정도 되니까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연금 받으실 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0829번님,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이제 지금 현재 구개인연금을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신규로 또 연금저축 또 가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두 개 다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뭐 세액공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예. 중복해서 혜택 받으시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유 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개인연금은 어떤 뭐 인터넷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입된 거? 가입 현황을 확인하시려면요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자기 인증만 받으시면 공인인증. 자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다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구개인연금이나 연금 가입하신 것 중에 가입일자가 94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 거면 이제 구개인연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문의하셔가지고 이거 세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상담 문자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날씨가 참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는데 노래 한 곡 좀 듣고 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은퇴 후 재무 상담 관련한 다양한 상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아이유가 부른 가을 아침 듣고 오시죠. 네,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상담 진행하다가 노래 전해드렸는데 노래 좋네요.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상큼한 노래 나온다고 쾌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먼저 6587번님께서는 저는 택배 기사인데요. 40대 초반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와 연금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일단 이제 처음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거면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연금 저축도 보험, 신탁 뭐 아니면 펀드 형태가 있는데 펀드 형태로 좀 가입을 하시가지고 아직 40대 초반이시니까 이제 뭐 일하시는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니까 그렇죠. 투자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좀 가입하시면서 처음에는 펀드 이런 거 잘 모르시다고 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주식 비중을 알아서 잘 조정해주는 형태의 펀드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한 20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보면 오늘 2040년이나 45년 정도 은퇴 예정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고르실 때 2045라는 숫자가 붙어 있거나 204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펀드들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40이나 2045는 자기가 은퇴를 예상하는 나이대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그 펀드가 알아서 주식 비중을 처음에는 높게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여주면서 퇴직하는 나이에는 펀드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이렇게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상품들을 하나 골라서 가입해서 이제 꾸준히 목표를 세우실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세액 공제 한도는 채우겠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4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면 내가 한 해 400만 원은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돼서 딱 보시고 400만 원이 안 됐다면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목표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식으로 가져가면서 저축을 하면 처음에는 작지만 금액이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순간 1,000만 원 좀 넘어가시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돈 크다가 나가는 재미만큼 좋은 재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꾸준히 또 1, 2년 붓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나의 노후 자금 형태 그거 차가는 재미로 좀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돼 있고요. 증권사나 이런 데 가면 증권사 뭐 은행 같은 데서도 펀드는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잘 좀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8636번님은 변액보험 가입 중인데 10년 후에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후에 종합과세 포함되나요? 재산으로 포함돼서 건강보험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근데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이 연금소득이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소득 과 달리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걱정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셨다라고 하면 종합과세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관련된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8754번님. 올해 국개인연금을 해지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올해 해지하시면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지하시고 싶다 그러면 올해까지 내시고 내년도 초에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33번님. 98년에 개인연금 신탁을 들었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퇴직 전이라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요. 연금소득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 신탁도 종소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구개인연금 98년도 가입하셨으면 구개인연금 신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연금 수령하는 당시에는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령 조건 맞춰서 뭐 55세 넘으셔서 연금 수령하실 때는 세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9번님, 90년대 후반에 회사를 통해서 구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납입 기간은 끝났는데요. 수령 기간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연금 납입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금융회사별로 이제 늘려주는 데가 있고 안 늘려주는 데가 있는데요. 보통 가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대부분 늘려주거든요. 혹시나 안 늘려준다 그러면 아까 금융기관 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주는 회사로 이체하신 다음에 그 돈을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납입 기간을 늦어서 소득공제 더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3626번님께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합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대부분 따로 운영하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안 합치고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조금 더 넓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대신 이제 그 안에 퇴직금도 넣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자기가 같은 계좌로 인식을 하면 되지 굳이 합칠 필요까지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노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슬라생 좀 간당간당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날이 많이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